여러분, 잘 쉬고 왔습니까?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이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서는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민법과의 관계, 그리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범위, 주거용 건물, 임차인, 법인, 사용대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배웠죠. 그리고 주거용 건물과 비주거용 건물의 판단 기준 또는 일부가 주거용, 일부가 비주거용일 때에 있어서 겸용 건물에 있어서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여부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 임차인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갖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 중에서 이번 시간에 받을 권리는 이제 대항력이라는 건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의 주된 권리, 중요한 권리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대항력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선 변제력이라는 것이 있어요. 대항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자, 을이 임대인이고 임차인이에요. A라는 부동산에 대해서 임대차를 했어요. 그런데 병이 새롭게 취득했어요. 매매를 했든 주동했든 갑이 병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새로운 소유자잖아요. 신소유자잖아요. 그랬을 때 이 A라는 부동산은 병의 거예요. 병의 거기 때문에 을이 있는 거에 대해서 나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난번 시간에 첫째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을이 나는 갑하고 이미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그에 따라서 차임도 납부하고 있는데 제가 왜 나갑니까? 나 억울합니다. 라고 주장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허용이 안 된다고 했죠. 왜 그렇죠? 임차인이 갖고 있는 것은 채권이고 채권은 상대권이고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병은 임대인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차권이라는 이 권리를 병에 대해서는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법률 용어로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할 수 있는 것이 대항력이라는 거예요. 그 힘을. 기본적으로 임대차에서는 대항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을은 쫓겨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가야 돼요. 토지를 인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새로운 소유자인 병에게. 그랬을 때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고 있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제3자인 새로운 소유자 등에게. 그래서 비록 제3자가 새로운 소유자가 돼서 나가라고 하더라도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그래서 임차권을 갖고 있고 이 임차권은 내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나는 내 임차권을 새로운 소유자인 당신 병에게도 대항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버티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것이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대항력의 핵심 문제가 되는 거예요. 즉 이것은 임대차가 계속 존속 중에 문제되는 거예요. 임차인의 보호책 중에서 임대차가 계속 존속되고 있는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주로 문제되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우선 변제되기라는 것은 임대차가 종료됐을 때 우선 변제력은 임대차가 종료 시에 임차인이 임차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지난번 주에 배웠던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임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임차 보증금이라는 반환 채권이라는 채권을 갖고 있는데 이것도 채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만약에 갑을 임대차에 있어서 갑이 채권자가 많다면
그죠? 뭐 예를 들면 뭐 병도 있고 정도 있고 뭐 무라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된다면 이 채권자들 사이에서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원칙에 대해서 갑이 갖고 있는 재산을 나눠 가질 수밖에 없어요. 나누어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임대차 보증금을 전부 못 받을 수도 있고 극단적으로는 거의 못 받을 수도 있고 하나도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임차 보증금은 거의 전 재산인데 이거를 반환을 보장을 안 해준다면 임차인의 지는 극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으로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죠. 그랬을 때 임차인이 갖고 있는 임차 보증금을 특별한 채권으로 취급해줘서 특별 권리로 취급해줘서 다른 권리에 앞서서 다른 병정 누가 갖고 있는 뭐 물품 판매 대금 채권이라든가 돈 빌려준 소비 대차에 대한 채권이라든가 이런 것보다 앞서서 우선적으로 받아갈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만들자 하는 것이 바로 우선 변제력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있어서의 임차인에게 주어지는 우선 변제력이라는 것은 임대차가 종료됐을 때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끝났을 때 임차보증금이 반환 문제가 발생하는 거니까. 그에 비해서 좀 전에 설명했던 대항력은 종료했을 때가 아닌 언제라고 했죠? 임대차가 존속 중에. 예?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새로운 소유자에 대해서도 나의 임차권을 주장해서 내가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번 시간에는 이 대항력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 지금 대항력의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봤어요. 대항력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알아봤어요. 두 번째는 그럼 도대체 어느 경우에 대항력이 발생하는가? 발생하는가? 이것을 이제 요건이라고 하거든요. 요건. 대항력 발생 요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크게 우리 법이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는 주택을 인도받아야 돼요. 내가 넘겨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임대차 계약이 체결하고 다른 돈 보증금 다 주고 월세 내도 내가 현실적으로 주택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지 않다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인정하는 특별 권리인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즉 임차인은 대항력을 못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제3자에 대해서 목적물을 넘겨줘야 되는 아픔을 불이익을 겪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즉 대항력을 얻기 위해서는 대항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주택임대차에 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자마자 바로 주택을 넘겨받아야 되는 거예요. 열쇠 넘겨받고 이삿짐 딱 갖다 놔야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두 번째 요건은 전입신고라는 것이 있어요. 주민등록상에 즉 동사무소에 가셔서 내가 이 문제 내 임대차 계약 목적물인 A라는 어떤 아파트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 새로 전입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입 신고합니다. 이쪽을 나의 주소지로 삼아 주십시오. 라고 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 신고를 마치잖아요. 그러면 전입 신고를 마친 다음 날부터 대항력 발생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자, 오늘이 며칠? 예를 들어서 2020년 10월 22일 금요일이 그죠? 22일 날 주택 인도받고 전입 신고했어요. 그럼 나는 23일 0시 다음 날이니까 23일부터 내가 대항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만약에 이 목적물이 20일 날 뭐 오후 2시에 병에게 넘겨졌다. 그럼 난 대항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전입신고를 빨리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만약에 오늘 인도받고 내 이삿짐 부렸어도 풀어놨어도 열쇠 넘겨받았어도 전입신고를 한 달 뒤에 했다. 그러면은 한 달 넘어서 내가 비로소 대항력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목적물이 소유자가 바뀌잖아요. 그럼 나는 쫓겨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만큼 전입신고하고 주택인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랬을 때 23일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 것인데 그 23일 몇 시부터 발생할 것인가 문제되는 거예요. 그죠? 22일 날 전입신고를 했다.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발생해서 대항력을 취득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다음 달 몇 시부터냐? 이건 없는 거죠. 23일은 0시부터 시작해서 0시, 뭐 1시 밤, 새벽 2시 뭐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오후 뭐 5시도 있을 것이고요. 언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항력을 언제 취득하냐는 거 구체적으로. 이것이 왜 문제되냐면 23일 날 오후 2시에 새로운 소유자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새로운 병이 소유권 취득 등기를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때 누가 더 우선하느냐, 누가 더 앞서느냐. 즉 그런 경우에 임차인 을이 새로운 소유자인 병에 대해서도 역시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그래서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경우에는 같은 날이기 때문에 병이 우선하는 것인지, 그래서 을은 임차권을 대항할 수 없는 것인지가 문제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만약에 대항력 취득 시점이 만약에 오후 1시라면 또는 2시 이전이라면 을이 앞서는 것이고 2시 이후라면 병이 앞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0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0시. 즉 땡 하자마자. 그렇기 때문에 같은 23일이라면 언제나 항상 누가 앞설까요? 임차인이 앞서게 되는 거예요. 우선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 부분만 기억을 하시고 주의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전입신고할 때는 주의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요. 전입신고할 때는요. 그래서 갑과 을이 임대자격을 체결했고 을이 임차인이 됐어요. 근데 전입신고는 을 본인이 하면 당연히 좋지만 본인이 아니라도 동거하는 가족들이 배우자라든가 자녀라든가 일부라도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은 이런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는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 전입신고는 임대차가 존속하는 동안 계속 유지돼야 돼요. 도중에 만약에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옮기잖아요. 주소지를 옮기게 되잖아요. 그러면 대항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는 임차권을 주장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 보증금 돌려받을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그 전에 특히 임대차가 종료될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전입신고를 계속 유지해야 되고,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은 주민등록제를 옮기게 되게 되면은 대항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걸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부분 교재 강의 안에 잘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대항력이 무엇인지는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새로운 소유자에 대해서도 자기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랬을 때, 자, 봅시다. 한번 재밌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임대인이고 임차인이에요. 그래서 전입신고 마쳤고 또 그 인도도 받았어요. 목적물 인도도 받았어요. 그럼 대항력이 취득했겠죠? 대항력 취득. 1번 임대차 계약 체결했고 2번이 전입신고와 인도를 마친 거예요. 그 다음날 대항력을 취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로 그 후에 갑이 병에게 목적물을 팔은 거예요. 매도한 거예요. 그래서 병이 새로운 소유자가 됐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되죠? 병이 새로운 소유자가 돼서 소유권에게서 을에서 내 목적물이니까
나가고 나한테 물건 넘겨줘라. 건물 넘겨줘라. 이렇게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대항력을 주장해서 임차인이 나 못 나간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임대차 존속 중까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랬을 때 이제 종전 임대인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임대인은 종전 임대인의 지위를 벗어난다는 거예요. 벗어나고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는다는 거예요. 이걸 승계라고 하거든요. 임대인 지위를 승계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매도했을 때, 즉 매수했을 때부터는 임대인은 누군 거예요? 이제 값이 아니라 병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그 후에 네 번째로서 이제 임대차 기간이 끝나서 종료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임대차가 종료되면 문제되는 것이 무엇이랬죠? 임차보증금 반환이라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임차보증금 반환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가 문제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병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누구에 대해서 병에 대해서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지, 갑은 임대인 지위를 상실했기 때문에 더 이상 임차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병 입장에서는 갑으로부터 이 A라는 부동산을 살 때는 본인이 임대차 계약에 기해서 나중에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 1억 원이든 5억 원이든 3억 원을 반환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서 그에 따라서 매매 가격을 정해서 공제한다든가 깎는다든가 해서 건물을 사야지, 주택을 사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대값 주고 사게 되면은 병은 임차보증금 반환 책임이라는 부담, 불이익만 받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병이 입장에서는 그걸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고, 을 입장에서는 자기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던 갑에 대해서는 더 이상 돌려받을 수가 없고 새로운 소유자인 누구에 대해서만, 병에 대해서만 돌려받을 수 있다. 여기까지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있어서의 대항력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두 번째 시간 이것을 마치고요. 첫 번째 시간이 좀 많이 길어졌어요. 생각보다 내용을 도중에 중단하기가 약간 어려워서 계속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었어요. 연속해서 설명할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길어졌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 약간 짧게, 그래도 거기 할 건 다 한 것 같은데요. 짧게 하는 것을 하고 이어서 좀 쉬었다가 세 번째 시간 계속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서는 주로 존속기간, 임대차의 존속기간하고 아까 설명드렸던 또 다른 임차인의 효력, 그 권리인 우선 변제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